여러분은 역사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지루함, 복잡함, 지나간 일, 암기할 게 많은 과목. 당장 떠오르는 생각들 중 대부분은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키워드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생각들을 틀렸다고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최태성의 역사의 쓸모입니다. 이 책의 도입부에서 저자는 역사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때론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한다. 라며 책 제목 그대로 역사의 쓸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련 스님은 그 당시에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 삼국유사를 편찬하셨죠. 이러한 삼국유사는 지금까지도 지역문화 개발, 국가 외교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역사는 무수한 사건과 인물의 기록을 담고 있어 오늘날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네요. 처음에 언급했듯이 역사를 학창시절의 방대한 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암기 과목이라고들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저자는 단순히 암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시대의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사는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인물에게 감정을 이입해보고 그의 삶을 관찰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답까지 스스로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해보는 것.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과거의 사람들이 내린 결정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의 인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각기 다를 텐데요. 저자는 희망을 품게 하는 인물들의 삶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조선의 정약용은 유배 당시의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을 포함해 500여 권의 책을 썼는데요. 정약용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책을 썼던 걸까요? 바로 사헌부 재판 기록으로 인해 후세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죄인 신세라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글을 남겨 후세 사람들에게 죄인 정약용이 아닌 사람 정약용으로 기억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7가지의 키워드와 함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먼저 전성기를 가장 늦게 맞이한 신라의 삼국통일을 언급하며 새로운 시선으로 주위를 바라보는 혁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역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해주는데요. 위세를 떨쳤던 잉카 제국이 결국엔 멸망한 것처럼 모든 것에는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성찰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창조라고 하면 대부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은 금속 활자를 이용해 인쇄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은 우리나라의 직지심체여절이죠. 구텐베르크는 이미 있는 기술에 새로운 쓸모를 발견해내는 창조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협상은 역사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협상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죠. 고려시대에 모두가 두려워하던 거란을 상대로 서희가 당당하게 협상을 하고 외교 담판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는 협상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촛불 탄핵이 일어난 후 그에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있었죠. 그의 대다수는 연배 높은 어르신이셨는데요. 그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살아온 시대와 삶을 헤아려보는 공감의 자세도 필요하겠죠. 고구려의 장수왕은 힘이 있음에도 최대한 전쟁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죠. 이러한 방식으로 실속을 챙겨온 장수왕이 전성기를 누리고 유지했던 것처럼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합리입니다. 또한 저자는 역사가 소통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2018년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당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익점을 내세워 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통 방법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책에서는 역사 속에서 인생의 멘토를 찾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5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조리한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성공한 정도전, 자신의 인생을 내걸고 대동법에 힘을 쏟아부었던 김육,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도전했던 장보고, 무엇을 위한 도전이고 무엇을 위한 용기인지 알아야 자신의 삶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독립운동가 박상진, 편히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버리고 젊음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이회영까지. 저자가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역사란 사람이고 역사 공부는 곧 인생을 공부하는 것과 같다 라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세상을 공부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는 현 시대의 가장 유용한 무기이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쓸모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과거보다 현재가 나아졌듯이 미래는 더 밝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태성의 역사의 쓸모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역사의 쓸모에 대해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